자, 교재는 352페이지 책임의 일반 이론입니다. 자, 이쪽 파트는 원래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던 영역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출제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에 관련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책임 근거와 본질에 관련된 학설의 내용이다. 바르게 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 1번 보죠. 자유의사를 가진 자, 즉 자유의사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죠. 이것은 심리적 책임론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론 관련된 내용입니다. 니은번 자유의사가 아니라 환경과 소질에 결정되었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론이죠. 규범적 X. 자, 디귿번입니다. 책임은 고의과실이라는 심리적 관계로 이해했다는 것은 심리적 책임론입니다. 도의적 X. 레일번 책임을 심리적으로 보지 않고 규범적 평가 관계로 이해하였다는 것은 규범적 책임론 얘기입니다. 사회적 X. 자, 2번 작년도 해경 간부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번은 많이 나왔죠. 자, 심신장애 유무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지만 법원은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판단할 수 있다 했습니다. 2번 도의적 책임론은 인간의 자유의사를 인정했다. 그쵸? 자유의사란 말이 나온다는 것은 무조건 도의적 책임론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무슨 비난을 책임의 근거로 봄으로써 형벌과 보완처분을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죠. 그렇죠?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을 취하죠.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형벌, 그리고 책임 무능력자에게는 보완처분을 부과한다고 해서 도의적 책임론은 이원론입니다. X. 자, 3번. 자, 원자행 얘기네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견해는 이 모델설은 무슨 모델설? 그렇죠. 구성요건 모델설이죠. 자, 구성요건 모델설 또는 일치설이죠. 일치설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것은 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원인행위시를 착수로 봅니다. 자, 리을번. 자, 심리적 책임론이 무슨 의미를 갖죠? 심리적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인정된다는 견해잖아요. 그쵸? 따라서 자, 인식 없는 과실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즉, 심리적 책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식 자체가 없는 과실 같은 경우는 따라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비판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책임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맞죠? 자, 비판점도 다시 한번 봐두세요. 4번 체크하시고. 자, 고의 과실이 있음에도 책임 능력이 없거나 책임 조각 사유에 의해서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가 없고 인식 없는 과실 같은 경우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점이 있다. 자, 해경 간부 시험이지만 옛날에 사법시험에 하나씩 전부 다 출제가 되었던 지문들입니다. 자, 3번. 자, 경대 편입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보면 역시 자유의사 나오죠. 이것은 도의적 책임론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의사결정론이다. 결정론은 사회적 책임론입니다. 이 도의적 책임론은 비결정론을 취합니다. X. 그러니까 자유의사가 있기 때문에 비결정론인 거예요. 자, 사회적 책임론은 자, 사회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결정론을 취하죠. 그래서 반사회적 성격의 책임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형벌과 보완처분을 목적을 달리하는 이원론을 취한다. 아닙니다. 이론론을 취합니다. 이원론을 취하는 것은 도의적 책임론입니다. 자, 3번 목적적 범죄 체계론에서는
위법상 인식을 고유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책임 요소로 본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맞아요. 자, 필기 좀 할게요. 자, 목적적 책임론 그 앞에 있었던 체계로는 어떤 거죠? 고전적 또는 신고전적이죠. 고전적 또는 신고전적 범죄 체계론에 따르면 위법성 인식은 고의와 분리된 책임 요소가 아니라 고의 내용이 되는 거죠. 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리되기 시작한 때가 바로 목적적 책임론에 왔을 때 분리가 되죠. 자, 4번 갑니다. 자, 위전착을 해결하기 위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 해당하는 착오는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의 소극적 표지에 관한 것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 법리를 유추하여 적용한다. 아닙니다.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이 위전착을 구성요건적 착오로 풉니다. 구성요건적 착오로 풀기 때문에 이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법리를 직접 적용합니다. 유추 적용하는 것은 유추 적용설이라는 다른 학설이 또 있어요. 그쪽에서는 유추 적용하지만 소극적은 직접 적용합니다. 자, 심신상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심리적 요소, 그 다음에 생물학적 요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만 되죠. 어느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 아닙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X. 해설도 가보면 여기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랬죠? 그쵸? 인하여, 이게 플러스라고 인하여란 말이 and거든요. and이고 그 옆에 나와 있는 사물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 이것이 요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생물학적 요소, 뒤에 부분은 심리학적 요소. 이게 플러스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다 구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4번을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것도 경대 편입 문제네요. 정답은 5번. 자, 심리적 책임론이라 하는 것은 역시 고의과실이라고 하는 이 심리적 상태만 있으면 이것이 있어야 이제 책임이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고의과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지문이고 규범적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심리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심리적 책임론이었죠.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규범적 평가로서의 비난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자, 예방적 책임론은 형벌의 목적을 어디에 둔다? 예방에 두는 거예요. 자, 심리적 책임론은 자, 고의는 있는데 책임 조각사에 의해서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쵸? 왜냐하면 이 1번에서 보듯이 심리적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라 했거든요. 고의 과실 같은 심리 상태라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면 고의는 있으면 책임이 있다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고의는 있는데 책임 조각사에 의해서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를 심리적 책임론은 설명 못하는 겁니다. 또 이 두 번째 줄도 앞에서 풀었지만 인식 없는 과실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비판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규범적 책임론은 형법과 형사책임의 관계를 혼동했다. 그래서 책임주의가 갖고 있는 제한적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하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규범적이 아니라 예방적입니다. 예방적이 뭐예요? 예방적은 형벌의 내용을 책임의 내용을 형벌의 목적 즉 어디에 둔다? 일반 예방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예방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형법이 갖는 기능과 형사정책이 갖는 기능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이 갖고 있는 책임주의를 무의미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방적 책임론인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는 거예요. 막상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쪽까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두는 거죠. 안 해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 다 기본 강의 때 전부 다 듣고 와야 됩니다.
듣고 저는 기본 강의 때 다 책임론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쪽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제끼는 거죠. 제끼고 이제 판례 위주로만 공부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찍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경대 편입 문제는 어렵게 나와요. 어렵게 나오고 뭐 최근에 경위공채라든지 경찰 채용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뭐 한국사 영어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법과목 딱 3개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대 편입을 준비하시거나 형사법 준비하시는 경위공채, 경찰 채용, 그리고 해경간부 이쪽을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경간부도 뭐 상당한 대부분은 다 베끼는 문제지만 몇 문제는 이렇게 까다롭게 앞에서 문제 2번인가요? 거기서 나왔지만 한두 문제는 몇 문제는 좀 어렵게 좀 나오기도 합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해경 1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자, 기억번 가죠. 그쵸.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에서 찾아요. 자유의사 찾는데 객관주의 맞습니다. 그런데 도의적 책임론은 행위자보다는 행위 중심이죠. 행위 중심이고 행위자는 사회적 책임론에 가야지 나옵니다.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자, 니은번.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게 되면 책임의 근거를 어디에 두나요? 그쵸. 반사회적 성격에 두는 거죠.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보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책임 능력은 형벌 능력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자,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에 대하여는 평가의 대상의 평가를 엄격히 구분하려 한 나머지 규범적 평가의 대상을 결여하기 때문에 책임 개념의 공허화라는 비판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순수성 때문에 그래요. 순수성. 순수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쵸? 우리가 붕어빵을 살 때 붕어빵을 샀는데 그 붕어빵 안에 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팥이 없고 그 밀가루 반쪽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맹이가 아무도 없다는 말은 책임 개념의 공허화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 가볼게요. 자, 책임 능력을 범죄 능력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이제 도의적 책임론이죠. 자, 책임 무능력자를 교사한 자에 대하여는 자, 극단적 종속 형식에 의하더라도 교사범이 성립할 수가 있다.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단은 극단적 종속 형식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극단적 종속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범의 행위가 적어도 구성요건의 당성, 위법성, 책임까지 나아가야 돼요. 책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즉 구, 위, 책까지 나아가야 종속한다는 견해인데 근데 책임 무능력자는 이 무능력자는 말 그대로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없죠.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다?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간접 정범이 될 뿐이다 하는 견해입니다. 틀렸습니다. 왜? 책임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까지 나아가야 공범이 성립하는데 책임이 못 나아갔기 때문에 공범은 성립하지 않게 되고 간접 정범이 될 뿐이다 하는 견해죠. 자, 책임 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다. 원자 행위 있잖아요. 그렇지?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